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 온라인 학교 시즌2 3학년 사회 수업을 맡게 된 심재희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 수업을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뭐 맨날 며칠 이제 밤을 새면서 여러분들을 언제 어떻게 만날까 굉장히 고민하고 기대하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떨리는데요.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저희 3학년 학생 아직 얼굴도 한번 못 봤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게 돼서 굉장히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늘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이게 2단원 헌법과 국가기관이라는 단원을 공부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학습지를 좀 출력을 해놓고 그리고 위두랑 클래스에 가입을 해놓으면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시간 즐겁게 공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뭐 다른 걸 선물할 건 안 가져왔고요. 선생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하트를 가져왔는데요. 이걸 왜 가져왔냐면 사회 수업 굉장히 좀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좀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회 시간이 조금 더 그나마 좀 즐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2단원 헌법과 국가기관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뭐 우와 인사를 안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쌤 귀여워요. 그런데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기 들어갈게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문재인, 아베 신조, 블라디미르 푸틴, 앙겔라 메르켈 요 5사람이 있는데요. 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한 2가지 정도로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일까요? 대통령. 분류 기준이 무엇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총리와 대통령, 이현석 학생. 그렇죠. 한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이 아닌 분들도 있다. 대통령과 총리, 그렇죠. 대통령과 총리인데요. 어떻게 나눠볼 수가 있냐면 이렇게 세 분을 묶어볼 수가 있고 이렇게 두 분을 묶어볼 수가 있겠죠. 왼쪽 동그라미에 있는 분들은 대통령이고요. 오른쪽 동그라미에 있는 두 분들은 지금 한 나라의 총리인데, 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행정부의 최종 책임자, 한 나라를 운영하는 살림의 최종 책임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들은 바로 이 두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교과서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죠? 교과서가 준비되어 있는 학생들은 빠르게 한번 읽어보고요. 낯선 단어에 동그라미 쳐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그냥 낯선 단어에 동그라미 쳐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천천히 하나씩 읽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듀넷 아이디가 있는 학생들은 위두랑 충남 온라인 학교 3학년 사회라는 클래스에 가입을 해보면 다음 시간부터는 온라인상에서 여러분과 선생님이랑 좀 더 많은 소통을 하면서 수업을 해볼 거예요. 수업 자료도 여기다 선생님이 올려놓을 거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 질문에 대해서도 질문할 수 있는 그 질문방을 달아놨으니까요. 공부하다 어려운 게 있으면 채팅창에 그 댓글로 한번 올려놓으면 선생님이 열심히 한번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한민국 헌법은 이렇게 전문과 부치까지 해서 총 1장부터 10장까지 130초 정도의 내용들이 있어요. 이 내용도 위두랑에다 올려놨는데 아마 전에 앞서서 선생님 이전에 했던 선생님이랑은 아마 국회까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3장 국회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4장 정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이걸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좀 학습 목표를 읽어보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 읽어볼게요. 첫 번째 학습 목표. 행정부의 주요 조직과 기능을 설명할 수가 있다. 자, 두 번째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설명할 수 있다. 2가지인데요. 자, 우리가 사회를 배우고 나면 항상 그런 질문들을 하죠. 이거 도대체 어디에 쓸모가 있어서 배워요? 왜 배워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행정부의 조직을 저희가 왜 알아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역사 공부하다 보면 제일 처음에 이런 내용들 많이 나오죠. 뭐 고려, 조선 들어갈 때마다 고려와 조선의 중앙행정조직, 지방행정조직 이런 거 막 외우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퀴즈 한번 내볼까요? 조선의 중앙행정조직, 그렇죠? 의정부도 있었고요. 네.
6조도 있었고요. 그 옆에 뭐 3사라고 해서 사헌부, 사관원, 홍문가 이런 것도 있었죠.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조선시대의 사회를 한번 예측을 해봤잖아요. 조선시대는 그 이전 사회와 다르게 왕권과 신하의 권리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였다. 그 나라의 행정 조직을 구성을 통해서 그 나라의 권력을 어떻게 나누었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가 분들을 우리 행정부라는 조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들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현재 권력과 우리 생활에 미치는 행정부의 힘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면 대통령이라는 건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잖아요. 그렇죠? 이 행정부의 권력이 우리에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견제를 해야 되고 지지를 해야 되는지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것들이 그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헤어스타일 오달수. 선생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밖에 외출을 못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번만 봐줄게요. 자, 좋은 얘기 많이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념 잡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빈칸에 있는 얘기 한번 용어를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정부. 정부는 첫 번째 들어간 말은 그렇죠. 법률에 따라서 무엇을 만드는 곳일까요? 그렇죠. 법률에 따라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그렇죠.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TR092 학생 법률 정책 집행 여러분들 참여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법률은 누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국회의원이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국회의원이 법률을 만드는 절차 과정 굉장히 좀 외우기 힘든 내용들이었었는데 지난 시간에 아마 충실히 공부했다면 잘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정책이라는 건 뭘까요? 그래요. 우리 사회생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안건들을 실제로 공권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바꾸는 것들이 정책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말한 첫 번째 동그라미 정부라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로 행정부라는 게 있는데 정부와 행정부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래요. 정부라는 거는 우리가 좀 넓은 의미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모두 일컫는 말을 정부라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행정부를 우리가 입법, 행정, 사법 중에 행정에 관한 권리들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을 행정부라고 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행정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행정부의 기능, 행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한번 알아볼 건데 첫 번째로는 법률을 그렇죠. 법률을 실행한다 또는 수행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의 복지를 키워나가고 그리고 국민을 보호하는 등의 정책을 수행하는 것들이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밑에 마지막에 있는 거 이거 조금 어려운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과거와 다르게 요즘에는 행정부에 해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행정부의 전문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어떤 힘을 미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죠. 그 법은 누가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법은 국회의원이 만드는 건데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모두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를 뽑은 거죠.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우리 생활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자세하게 다 알 수 있을까요? 선생님 예전에 근무했던 학교가 이제 저 태안이라는 작은 시골 학교인데 태안에 대한 내용들은 누가 가장 많이 알겠어요? 그쵸? 그 태안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알겠죠, 그렇죠? 그 지역이나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책을 수행하는 게 훨씬 더 전문적일 수가 있겠는데 그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정작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권한들을 어디에 넘겨주는 거예요? 실제로 집행하는 행정부에다 두고 그 시행령이나 명령을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서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일을 수행한 행정부에서는 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아지고 법률까지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 행정부의 역할이 점점 국회보다 더 커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간 말은
행정이 점점 커진다. 행정 국가화 현상이라는 거예요. 행정 국가화 현상. 자, 그럼 행정 국가화 현상은 뭐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권력을 3권 분립이라고 해서 입법, 행정, 사법부가 나누는 이유는 어느 한 기관에서 권력을 독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제 행정부의 권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우리가 좀 견제해야 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배워야 되는 단원이 대통령과 행정부인데요. 자, 대한민국 헌법 그중에서 4장 정부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겁니다.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좀 배경으로 이런 설명을 해볼게요. 예전에 우리가 그 시민혁명 일어나기 전에는 모든 권력을 다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왕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왕이 법도 직접 만들고 법도 집행도 하고 그리고 뭐 잘못했을 경우 직접 재판까지 하는 세 가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결과 국민의 당시 이제 백성들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게 점점 분화가 되면서 지금 현재는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정부에, 사법권은 사법부에 이렇게 넘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우리 헌법에서는 이렇게 대통령과 행정부 해서 이렇게 5가지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들을 오늘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조직 개편, 지금 엊그제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제 찾아온 자료인데요. 현재 대통령 아래 국무총리가 있고요. 그 밑에 각 부서가 있죠. 이렇게 보면 왼쪽에는 헌법을 잘 보세요. 1절 대통령, 2절 행정부, 1관, 2관, 3관, 4관 있는데 이제 빨간 표시 해놓은 부분들이 행정각부와 감사원이에요. 자, 근데 여기 감사원은 선생님 갑자기 왜 빨간 표를 쳐놨냐? 감사원은 대통령의 직속 기관이면서도 헌법으로 독립된 기관입니다. 근데 이것을 왜 헌법으로 보장을 해놨을까요? 그렇죠. 감사원이 하는 일은 국가 권력이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못하는지를 감시하고 견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걸 지금 헌법에 보장해 놓았기 때문에 감사원 선생님이 특별하게 동그라미 쳐놨어요. 우리 뒤에 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어디 있어요?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질병관리본부는 우리 잠시 후에 관련된 부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부의 주요 조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기 1절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이면서 행정부의 권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자,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뒤에 가서 더 자세히 해볼 거고요. 자, 그리고 국무총리를 볼 건데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 각 부를 통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국회에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자, 그럼 대통령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국무총리로 앉혀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국회가 동의만 한다면 그렇죠. 국회를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요. 대통령을 나름대로 국회라는 입법부에서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국무총리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만 알아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정치 제도는 대통령제예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 되겠죠. 그렇죠? 미국에 국무총리가 있어요. 그렇죠. 대통령제라는 채택한 나라에서는 원래 공식적으로 국무총리라는 직책은 없어요. 이 총리라는 것은 보통 어느 제도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책일까요? 그렇죠. 이 국무총리는 본래는 의원 내각제에서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영국이라든지 일본이 되겠죠. 그렇죠. 영국이나 일본은 여왕, 그리고 천황이 있고 그 밑에 행정부를 통솔하는 수상, 총리가 존재하는데 그 총리라는 요소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제에 약간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 약간 좀 특이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1학년 때 아마 정치 과정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잠깐 지나간 적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 2관 국무회의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국무회의는 정부의 주요한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지진이 났다거나 코로나 이런 사태가 터졌다거나 이랬을 때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이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를
의논하는 기관이 되겠는데요. 여기 빨간색으로 최고 심의 기관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심의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심의. 어려운 말이 많죠. 그렇죠. 심의한다는 거는 논의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것은 심의 기관일 뿐 무슨 권한은 없다. 심의 기관과 심의 기관과 의결 기관은 다릅니다. 의결 기관은 이제 결정한다는 건데요. 심의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뭐 강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자, 그럼 여기 국무회의의 의장은 누가 될까요? 의장은 당연히 대통령이 되겠고요.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겠습니다. 자, 국무위원들은 우리가 헌법에서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이제 하도록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통령과 총리는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를 포함하여 15인에서 30인 이하로 우리가 국무회의를 하도록 법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죠. 자, 이제 행정각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 업무를 이제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같은 경우는 뭐 교무부도 있고요, 뭐 인성안전부도 있고요, 뭐 연구부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가 있죠. 그 부서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많이 일을 하는데, 자,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개념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각 부를 담당하고 있는 최고 권력 책임자를 우리가 행정각부의 장관이라고 하는 거죠. 뭐 보건부,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사람들은 국무위원 중에 임명하고 행정사무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감사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 국가의 수입이 들어오는 것, 그리고 세출 나가는 것, 이걸 통해서 이제 검사하는 기관을 하고요. 행정기관들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이제 감찰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중요한 건 대통령의 직속 기관이면서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거,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사회는 암기 과목이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큰 원리를 잘 보도록 할게요. 행정부에서 왜 이렇게 감사원이나 국무회의가 뭐고 행정각부가 뭐고 감사원 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걸 통해서 정말 우리 나라, 우리 사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뭔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원이라는 걸 통해서 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결국에 뭘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1단에서 공부했던 우리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이라는 틀을 통해서 우리의 뭐 권력을 규제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중간 점검 해볼게요. 중간 점검 한번 여러분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 각 부서를 한번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 교육과 평생 교육을 담당하고 학술적, 인적 지원하는 부서는 그렇죠. 교육부가 되겠습니다. 교육부. 허준마 학생. 자, 교육청은 교육부 밑에 있는 기관이 되겠죠. 자, 그다음 국방훈련. 나에 들어간 말은 그렇습니다. 이제 국방부가 되겠고요. 건강, 보건, 복지, 삶의 질과 관련된 역할을 하는 곳, 보건복지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지금 대답을 잘 해주고 있어요. 자, 다음 근로기준, 산업안전, 고용정책에 대한 역할을 하는 기관은 여러분들과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죠. 자, 고용노동부입니다. 아마 전 시간에 이 부분을 1단원 3 마지막에서 한번 배웠던 것 같아요. 자, 재외교포라든지 외교, 조약과 관련된 역할을 하는 곳. 그렇습니다. 외교부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주민등록, 민방위, 재난안전, 정부 조직 관련된 역할을 하는 곳은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던 이런 부서를 다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런 다양한 부서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6조라는 것이 있었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아까 18개의 부서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많은 부서가 있다는 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때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복잡해졌고 전문적인 역할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사회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처음 봤기 때문에 낯선 것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죠? 선생님 태안이라는 곳을 예전에 처음 발령받고 가게 됐었는데요. 태안이라는 곳이 굉장히 처음에 낯설었어요. 그렇죠? 태안이라는 곳은 저한테 어려운 곳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처음 봤기 때문에 낯선 것이지 그게 어려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라는 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암기에 대해서 너무 크게 부담을 갖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학습 목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헌법 69조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이것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렇죠. 대통령. 여러분들 너무 쉽죠, 그죠? 자, 여기서 말한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기관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국가기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뭐 검사라든지 그런 모든 내용들이 국가기관이라는 것이 이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에 대한 헌법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헌법 66조에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 자, 두 번째,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빨간색 원수 수반, 자, 숫자가 똑같이 들어가죠. 그렇죠? 숫자, 이 머리 숫자인데요. 최고 책임자라는 건데 이 두 가지 권한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 권한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행정부를 대표하는 최고 권력자라는 내용이 있는데, 자, 왜 굳이 대통령이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권한이 나눠져 있을까? 지위가 나눠져 있을까?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잠시. 그렇죠. 지금 앞에서 선생님 잠깐 힌트를 줬었는데 나라마다 채택하고 있는 정부 형태가 달라요. 어떤 나라는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행정권은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뭐 영국이나 일본 같이 뭐 여왕이나 천황이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행정권은 그 내각을 담당하는 총리한테 맡겨놓고 여왕이나 그 천황들은 실제적인 국가의 대표인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67조를 보면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네 가지 선거 원칙에 의해서 선출 우리가 뽑게 되죠.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한 중임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뭐 중복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두 번 이상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라 그랬는데 아마 전 시간에 우리가 한번 공부했던 거 떠올려 볼게요. 국회의원의 그렇다면 임기는 그렇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죠. 국회의원은 중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국회의원은 중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3선 의원, 뭐 4선 의원 이런 얘기는 3번 했다, 4번 했다 이런 얘기야 똑같죠. 그리고 헌법으로 국회의원은 몇 명 이상 뽑도록 해놨을까요? 선생님 지금 자료 헌법 전문을 지금 위두랑에다 올려놨었는데 그렇죠. 국회의원은 우리 헌법에서는 200명 이상 뽑아놓도록 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는 전체 300명으로 법률로서 300명을 규정해 놓고 있고요. 우리 헌법에서는 200명 이상을 두어라 라고 했습니다. 요거 잠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그 첫 번째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첫 번째로는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밖에서는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외국과 우리나라가 뭐 조약을 체결할 때 그리고 그것을 비준, 여기서 말하는 비준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그냥 사인한다, 서명한다, 최종적으로 결재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교 사절을 접견이라는 것은 만난다는 거죠. 다른 나라 대표를 만난 얘기고요. 선전포고,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겠다, 강화, 전쟁 끝내고 화해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국가대표로서 하는 역할입니다. 두 번째로는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헌법기관이란 말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들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법원장은 사법부죠. 헌법재판소장 사법부죠. 감사원장 행정부 소속이죠. 이 사람들을 누가 대통령이 지금 임명한다는 건데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사법부의
장을 임명한다. 이거 아까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권력 분립에 좀 일치하지 않는 거 아닐까?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최종적으로 임명장을 내려주는데 대통령 이름이 나간다는 거고요. 이 사람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이 사람들 안 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들도 사법부의 추천을 받아야 되고요. 자, 세 번째로는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긴급 명령 그리고 계엄 선포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목적은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명령이라는 게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 법 단계서를 잘 보면 1학년 때 한번 여러분들이 잘 기억에 날지 모르겠지만 법을 5단계로 나눠놨었죠. 가장 위에 있는 최고 법위가 헌법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법이 법률이고요. 그 밑에 명령이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그 밑에 자치법규라는 게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헌법, 법률, 명령인데 이 명령에서 긴급 명령이라는 것은 명령의 지위로서 이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한다는 건데 이거는 지금 아래에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하극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 명령으로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이거 물론 나중에 의회의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국가 원수로서 권한 중 하나는 국정을 조종하는 역할입니다. 자, 국회 임시회를 소집할 수가 있고요. 국민 투표를 제안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여러분 퀴즈 하나 내볼게요. 여기서 투표와 선거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투표와 선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반장을 투표하나요? 반장을 선거하나요? 그렇죠. 반장은 선거하죠. 선거라는 건 어떤 우리 의사를 대표할 사람들을 뽑는 것이고요. 우리가 뭐 수학여행지를 어디로 가자 할 때 수학여행지를 선거할까요? 투표할까요? 투표하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투표는 어떤 특정한 정책, 중요한 정책에 대해 투표를 하는 건데 대통령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투표를 하자고 제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헌법을 바꾼다거나 이런 긴급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투표하자고 제안할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중에 두 번째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행정부의 대표로서 대통령은 행정부를 구성하고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건 당연하고 자, 두 번째로 국무회의를 진행하고 행정 자격에 대해서 최종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군을 통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왜 국군 통수권이 행정부 수반에 있냐? 자, 이 국군 통수권과 관련된 우리 부서는 아까 무슨 부서라고 했어요? 그렇죠. 국방부라고 했으니까 국방부가 행정부 아래 소속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군 통수권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권한에 해당됩니다. 자, 다음 공무원 임면권인데요. 자, 여기 오타난 거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는데 임면권 오타 아닙니다. 자, 임명과 면직 두 가지 합친 건데요. 공무원을 임명할 수도 있고요. 해임할 수도 있고요. 두 가지 권한들을 대통령이 모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퀴즈 하나 내볼게요. 자, 교육부 장관 대통령이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임명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 교육부는 어디 소속이에요? 행정부 소속이잖아요. 그렇죠? 행정부에 대한 권한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대통령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한테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자, 허락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행정부 권한이기 때문에 뭐 입법부에서 행정부에서 누굴 앉히겠다는 것을 함부로 간섭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뭐 청문회라든지 여론을 통해서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있겠지만 엄격하게 3권이 분립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에 대해서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은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이 중에서 명령은 대통령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보다 약간 낮은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법을 만드는 우리 고유의 권한은 우리 국민들이 누구한테 준 거기 때문에 그렇죠. 국회의원에게 줬기 때문에 국회에서 제정한 법을 바탕으로 좀 자세하게
전문적인 일을 시행할 때는 대통령이 명령이라는 것을 발의합니다. 자, 여기 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추가로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거부권. 앞에서 우리는 법률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만든다고 그랬는데요. 네. 국회에서 만드는 법에 대해서 무조건 행정부에 대해서도 무조건 법이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도장 찍어주고 통과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행정적으로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는 법안인 것 같으면 직접 만들면 되죠.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법을 만드는 권한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 와라라고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중간 점검 두 번째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 건데요. 자, 다음 중에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수빈 학생 사회 포기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선생님 과제를 하다 보면 정리가 될 겁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기 바랍니다. 자, 이현석 학생 나아라 라고 써줬고요. 자, 봅시다. 자,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나, 다, 마가 되고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가, 라가 되겠는데요. 가, 국군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권한. 자, 국군 지휘에 관한 권한이 무슨 부서에 있죠? 국방부에 있죠. 국방부는 어디 소속?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여기 가가 되겠고요. 자, 외교 사절을 접견한다. 외교 사절, 다른 나라의 대표를 만나는 거.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대표가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 대표로서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나가 되겠고요. 자,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한다. 자, 헌법재판소는 무슨 부예요? 입법, 행정, 사법부 중에 그렇죠. 사법부죠. 사법부의 장을 행정부의 장이 임명한다?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국가 원수가 임명하는 것이 맞겠죠. 자, 다음 국무회의.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구라고 했죠. 국무회의는 당연히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해결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조약을 체결하는 것. 외국과 조약은 국가 원수로서의 고유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선생님 조금 오늘 첫날이라 굉장히 긴장하고 좀 빨리 했는데요. 자, 심재희 쌤, 조재희 쌤. 자, 역사 선생님이 조재희 쌤이죠. 자, 이름 비슷하지만 좀 헷갈리지 말고요. 첫날에 굉장히 선도 마음이 급하고 좀 버벅거린 것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소통을 많이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해줘야 될 거, 사회는 절대 말이 어려워서 그런 건지 개념이 어려운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처음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과제 1번 개념 단어장을 꼭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를 보고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이건 굉장히 낯선 것이기 때문에 다 동그라미 쳐놓고 개념 한번 찾아보면 이해하기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공부하려면 요거를 비슷하게 우리 생활에 좀 밀접한 부분들을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국가를 뭐 우리 학급에 비유한다거나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에 비유한다거나 이렇게 생활에 가까운 부분들을 연결하다 보면 좀 재밌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리하기. 선생님 그 학습지에 올려놨는데요. 그 비주얼 싱킹이나 마인드맵 같은 거 활용해서요. 대통령에 대한 지위를 두 가지로 한번 분류해 보면 여러분들 오늘 시간 천천히 보시고 보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김민 학생 자꾸 제이쌤 화이팅. 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 지금 굉장히 떨리고 있었는데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한번 이렇게 마치도록 할 건데 뭐 어땠어요, 여러분? 첫 수업이었는데 그래요.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다. 지금 많이 보는 학생들이 없는데 친구들한테도 많이 좀 보여주고 같이 공부하면 더 재밌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이해가 잘 되는 그런 수업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좀 말이 너무 빨랐던 것 같죠? 여러분들 그 위두랑에 올려서 질문방 이해 안 되는 것들은 질문방에다 많이 올려주고요. 과제 열심히 한번 해오도록 하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명언 한마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행동의 가치는 그 행동을 끝까지 이루는 데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온라인 수업 약간 임시로 이렇게 시작은 하고 있지만 처음에 우리가 공부할 때 마음은 굉장히 좀 다부지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넘치는데 하다 보면 점점 지쳐가죠. 그렇죠. 하지만 그 가치는 끝에 가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절대 지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힘을 내서 우리 한번 재밌는 4시간 우리 여러분들한테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선생님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얼굴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